과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시라사와 다쿠지 지음, 장하나 옹김. 주변에서 살은 찌는데 과자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이 책이 떠올라 남겨봅니다. 머릿말. 과자는 여러 가지 마일드 드러그가 가미된 초가공식품으로 중독성이 대단히 높다. 내가 이 책의 주제를 과자로 삼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만약 당신이 과자를 끊을 수 없어 고민이라면 당신의 의지가 아닌 과자의 중독성을 탓해야 한다. 이 책은 과자 중독성의 범인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설탕, 과당, 인공감미료, 밀가루, 소금, 기름, 스트레스입니다. 백설탕은 달콤한 과자에 들어있고 과당은 달콤한 음료에, 인공감미료는 무설탕 디저트와 음료에, 밀가루는 도넛, 케이크, 쿠키에, 소금은 감자칩 등 스낵류에, 기름은 마찬가지로 스낵류, 감자튀김에, 스트레스는 과자를 먹고 싶게 만듭니다. 먼저 백설탕은 달콤한 과자에 들어있고 과자를 입에 넣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중독을 부릅니다. 백설탕은 왜 과자 중독을 일으킬까요? 쾌락을 낳는 뇌의 보상체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뇌의 보상체계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고 의욕이나 집중력을 높여 동기부여를 향상하는 뇌의 시스템입니다. 쾌락을 느끼면 뇌 속에 도파민이나 베타 엔도르핀 같은 쾌감 호르몬이 분비되고 달콤한 과자를 먹고 맛있다 라고 느낄 때는 뇌 속에 베타 엔도르핀이 증가하고 더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사실 베타 엔도르핀은 뇌 속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해서 대량으로 분비되면 정신활동이나 감정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베타 엔도르핀이 증가하면 도파민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욕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당히 분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음식을 보거나 입에 넣었을 때 더 먹고 싶다라는 강한 섭취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코카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 빠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요즘은 치매를 뇌의 당뇨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치매 환자의 뇌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신경세포의 포도당 흡수 기능이 떨어져 밥을 먹어도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대량 분비된 인슐린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가 사용되는데 이 효소가 뇌에 쌓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과자를 많이 먹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해야 하는 효소가 인슐린 분해에 사용되는 까닭에 양이 부족해집니다. 치매의 발병 요인으로 당독을 꼽는 연구자도 있을 정도로 뇌의 노화와 혈당치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일이나 꿀에 들어있는 당당류인 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당도 정제류가 높아지면 위험한 당질이 됩니다. 과일이나 꿀에도 들어있는데 왜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알기 쉬운 예로 코카인은 원료인 코카잎을 정제해 농도를 높인 물질입니다. 코카인 섭취는 강렬한 중독 상태를 초래해 심각한 금단 증상을 일으킵니다. 반면 남미에서는 코카잎을 차로 마시거나 생으로 씹지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제하여 농도를 높인 것이 문제지 코카잎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당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제를 통해 과당, 포도당, 액당이라 하는 위험한 당질로 변화합니다. 과당 자체는 인슐린 반응을 자극하지 않지만 비만은 인슐린 과잉 분비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그 효력이 떨어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빠져버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비만인 경우 작용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렙틴의 효력이 떨어지면 식욕을 억제할 수 없어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중독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즉, 비만인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운 인슐린 저항성과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렙틴 저항성에 빠지게 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과당 섭취는 뇌의 식욕 중추를 교란시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더더욱 먹어치우게끔 만듭니다. 식욕이 폭주하는 바람에 몸에 지방이 불어 체중이 한층 더 불어납니다. 인공 감미료, 무설탕에 숨어있는 위험. 제로 칼로리나 무설탕이라고 해서 중독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체중이나 혈당 수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가운데 0칼로리, 무설탕, 설탕 무첨가 제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사용되는 감미료는 칼로리가 없어서 살이 찌지 않고 혈당 수치도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공 감미료가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를 올린다는 연구 보고는 숱하게 많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왜 과자 중독을 일으킬까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점차 만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페닐알라닌에는 천연 화합물인 L-페닐알라닌과 화학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디페닐알라닌이 있습니다. 이 중 식품에 첨가되는 것은 대부분 L-페닐알라닌입니다. L-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L-타이로신으로 변환된 후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보상체계 호르몬으로 중독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과자 중독으로 말하자면 같은 양의 과자를 먹어도 성에 차지 않아 먹는 양이나 횟수가 자꾸만 늘어나게 됩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과다 분비되면 폐해가 따릅니다. 네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도넛이나 달콤한 빵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 때문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먹거리로 여겨져 온 통밀이 내장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치매를 유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글루텐 섭취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민 증상을 글루텐 감인증이라고 부르며 이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 글루텐 끊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셀리악병은 처음에는 글루텐 감인증에 포함시켰으나 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고 해도 대부분 콘스타치나 쌀 전분, 감자, 타피오카 전분 등 정제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있는 과자에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식감으로 판단합니다. 글루텐은 식감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즉, 밀을 원료로 한 제품 중에 식감이 부드러운 것은 글루텐 덩어리인 위험한 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은 왜 과자 중독을 일으킬까요? 글루텐에서 생기는 분해물이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글루텐을 섭취하면 위에서 폴리펩타이드 혼합물이라는 단백질로 분해되는데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의 크리스틴 지오드로 박사는 연구를 통해 이 물질이 혈액 내 관문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밀의 폴리펩타이드는 혈액 내 관문을 통과한 후 뇌 속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하여 마약과 맞먹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오드로 박사는 이러한 밀의 폴리펩티드를 엑소르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밀에서 생긴 엑소르핀이 조현병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 동물에게 날록손이라는 약을 투여한 결과 엑소르핀이 뇌에 미치는 작용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날록손은 헤로인 중독에 빠진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밀에 들어있는 엑소르핀이 뇌에 직접 작용하여 우리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오드로 박사는 연구에서 평소 밀을 먹는 사람과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피오이드 기량제를 투여했을 때 식욕이 억제되고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한 다이어트 약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소금은 왜 과자 중독을 일으키는가? 염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물질이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백설탕, 이성화당, 인공 감미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도가 높은 정제염을 섭취하면 무의식 중에 중독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정크푸드는 중독성을 부르는 대표 음식입니다. 기름은 왜 과자 중독을 일으킬까요? 기름 맛이 식욕을 부추깁니다. 사실 기름 특유의 맛은 비계 맛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단맛, 짠맛, 시큼한 맛, 쓴맛, 감칠맛에 이어 새로운 맛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기의 맛은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과자에 있는 지방만으로는 과자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자에는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름이 과자 중독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자 중독의 마지막 범위는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바쁜 업무 탓에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괴로움을 속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꽉 찬 뇌를 쾌락 호르몬으로 잠시 덮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먹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당기는 것은 생물학적인 선택입니다. 쥐실험을 통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쥐가 지질이 아닌 탄수화물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쥐가 기아 상태에 놓이면 CRH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활성화로 고지방식이 아닌 고탄수화물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CRH 뉴런을 활성화하는 효소가 항상 작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결과 기아 상태가 아닐 때도 고탄수화물식을 선택하여 비만이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CRH 뉴런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기아 상태와는 조금 다르지만 달콤한 과자를 섭취하는 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물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자 중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제도가 높은 과자, 스트레스, 비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식욕을 참을 수 없어 과자를 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바로 과자 중독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과자 중독에 빠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과자 먹기를 참을 수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각이 먼저 돼야 합니다. 자신이 과자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과자를 마일드 드러그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중독에 빠졌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과자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 금단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의존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무심코 과자에 손이 가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과자 중독을 이기는 열쇠는 식욕 리셋입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리셋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독된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과자에 중독되었다면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끊는 것입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 입에 대면 뇌는 리셋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식욕이 리셋되면 과자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에 더는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괴로울지 몰라도 과자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과자를 끊어보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놓으면 좀 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일주일이 괴로운 사람은 3일도 괜찮습니다. 과자 중독의 해결책으로는 천연 설탕을 원재료로 한 과자를 고르고 성분을 확인해서 이성화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고 밀가루 제품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외식을 끊고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고 스낵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멍하니 있거나 하이킹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당질을 줄이고 채소를 먹고 출출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먹으면 또 도움이 되고 시판되는 과자 중에도 건강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는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과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